네, 안녕하세요. 심플러입니다. 시장이 좀 많이 또 어렵게 또 보이시죠? 네. 뭐 크게 치고 나가는 뭐 개별 종목들은 분명히 또 있는데, 또 하나하나 쫓아다니면서 매매하기가 참, 버겁고 힘든 또 시기가 왔다라고도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한동안 2, 3개월 동안 주도주의 자리에서 크게 올라간 이제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이런 놈들이 또 시장을 좀 많이 좀 약하게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은 지금 여기서 보시면 여기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제 흘러내리는 차트가 이제 보이는 부분이고요. 21선, 5일선 재차 좀 탈환을 했지만 바로 이제 밀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중을 충분히 줄여야 될 시점이고 신규 매수권은 전혀 아니다라고 이제 보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정말 열심히 가는데 뭐 코스모 신소재도 동일하고요. 코스모화학, 에코프로, 포스퓨처엠도 지금 이제 뭐 보유자 영역이고 좀 힘들죠. 네, 뭐 매매하기가 좀 힘든 그런 위치입니다. 우선 여기 보자. 에코프로 잠깐 한번 볼까요? 여기에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어요. 네, 장대 양봉은 나온 거 좋았겠지만 여기를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쭉쭉쭉 내려오면 쌍봉 치고 내려왔다라고도 이제 분석이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이제 지지가 나온다더라도 좀 힘들지 않을까. 신규로 들어올 만한 그런 매수 세력들이 없다고 보면 매수보다는 매도가 단 한 주라도 많으면 주가는 내려갑니다. 네, 좀 위험 관리가 좀 필요한 시점이고요. 동일하게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여기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제 우하향 추세가 지금 만들어진 국면입니다. 그래서 꽤 많이 상승한 종목들이 이런 흐름이 나오면 어쨌든 신규로 이제 들어갈 수가 없죠. 네, 보유자 영역이고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부담 없는 비중만 가져가는 어떤 그런 위치이다라고 봐집니다. 네, 주봉, 월봉. 신규로 못 들어가요. 네, 못 들어가요. 절대 못 들어가요. 네. 여기서 반토막이 나면, 예, 반토막이 나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지, 지금은 좀 힘들어 보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매수세가 없으면, 매도가 단 한 주라도 많으면 주가가 내려옵니다. 네.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원전주 같은 경우는 제가 분할 매수 하시고, 익절할 때 익절 하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계속 흘러내리고 있어요. 이렇게 흘러내린 종목들을 뭐 심플러 기법으로 보면 5일선 이탈하고 이제 카운팅이 들어가는 거죠. 5일선 이탈하고 하나, 둘, 셋, 넷, 5일째 다시 또 이탈되죠. 그럼 여기에서 지지가 나와서 여기서 돌리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하면 보통 이제 2주 정도 보죠. 그러면 10일, 11일 정도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일이 변곡점에 오게 됩니다. 내일 아니면 다음 주 초가 변곡점이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 라인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이제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시간으로 2%는 좀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지지가 나올지 아니면 여기에 지지가 나올지 모르고 추세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추세가 이탈되었습니다. 이탈되었고 여기 다시 한번 16,000원대 돌파를 하고 5일선 안착이 나오면 혹시나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비중을 좀 늘리시면서 분할 매수권을 들어가는 부분이죠. 5일선 회복하지 못하면 매수 없습니다. 5일선 회복 안착할 때 나누어서 2, 3일 나누어서 뭐 300만원이라고 하면 100, 일주일 혹은 1, 2주간 나누어서도 담게 되면 반등이 갑자기 또 세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여기서 산 거는 매도하시는 거예요. 예,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절반 정도는 좀 사팔사팔 하시면서, 원전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투파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계속 흘러내리죠? 네. 흘러내리는데 양봉이 나왔다고 이제 매수하신 분이 있는데, 뭐 개인의 판단입니다. 예. 아마 제가 자주 설명드렸던 장대 양봉의 중심선에서 지지가 나올 거라고 일부 조금 매수를 하신 부분은 괜찮습니다. 자기만의 기법으로 매매를 한 건 맞지만, 여기서 보시면요. 저는 이제 패밀리 분들에게는 신규 추매하지 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하신 분이라고 하면 뭐 어쩔 수가 없는데 여기서 함께 꺾이는 구간이죠. 꺾일 때는 그냥 좀 2, 3일 정도 관망하시면 돼요. 2, 3일 동안 관망하는데 이제 조금 더 내려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60일선 지지가 나올지 뭐 200일선의 지지가 나올지 여기 시초가를 해서 내려갔다 다시 시초가 회복을 할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 타이밍 보고 한 번에 많이 꺾였기 때문에 지금 이거 한 달간 올라갔죠. 꾸역꾸역 올라갔는데 한 달 동안 조정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냅다 올라가면 뭐 저는 할 말이 없지만 그래서 너무 더 성급하게 또 분할 매수 막 들어가지 마시고 진짜 안테나
뭐 이제 G2 파워를 다시 재차 공략하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괜찮습니다. 왜냐면 거래가 크게 터지고 여기 거래량이 이제 2200% 터지고 나서 그 이후로 1000% 이상 터진 날이 별로 없거든요. 없죠. 아예 없죠. 네, 200% 터지고 내려왔는데 세력은 여기서 다 털지 못합니다. 네, 털지 못하고 아직 잔존 어떤 물량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모았다가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자기만의 기준을 세우는 부분이죠. 네, 200선 지지가 나오고 대차 5일선 회복 안착이 나올 때 사든지 분할매수 하든지 아니면 단기 이제 뭐 골든 크로스 만들어가지고 좀 더 안정적으로 MACD가 음에서 양으로 전환될 때를 보든지 추세적으로 쌍바닥 흐름을 만들 때 추가 매수를 하시든지 해서 한 달 정도 흐름을 보시면서 봐야 된다. 하루 사가지고 하루 익절하겠다. 뭐 그건 진짜 놀부심보고요. 놀부심보를 계속 가지게 되면 한두 번은 운 좋게 수익을 연결시킬 수가 있겠지만 뭐 1년 뭐 짧게는 1년 길게 3년 5년 주식 매매 하실 분이라고 하면 아마도 그러지 않으실 것 같고 제 영상을 단 뭐 몇 개월이라도 계속 꾸준히 시청하신 분이라고 하면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지에 대해서 또 이해를 하실 거다. 네, 이해를 하시고 고개를 까딱까딱 하실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다려야 돼요. 네, 기다리고 천천히 흐름을 이제 돌려주는 걸 확인하시면서 해보세요. 네, 괜찮습니다. 제가 주말에 설명드렸던 건설기계 쪽 우크라이나 재건이든 네옴시티 관련 종목들이 좀 돌아설 거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죠. 히링 같은 경우에도 여기를 이탈하지 않았네요. 이탈하지 않고 장기 추세,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럼 길게 보면 매물대가 산적하게 쌓여있는 여기가 보이시죠? 매물대고요. 최대 매물대고 여기 위에는 매물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호재 한 방이면 한 방 빵 쏠 때 그때 익절을 챙겨보십시오. 뭐 시간으로 1, 2% 떨어졌니 2, 3% 떨어졌니 그 아무 의미 없습니다. 네, 아무 의미 없고 이렇게 뭐 1, 2% 내려갔다가 장중에 다시 올릴 수 있는 부분이고 네, 뭐 시간의 움직임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마십시오. 네. 운 좋게 들고 있다가 시간으로 급등이 나오면 절반 팔든지 그 다음날은 보고 시가 이상 절반 팔아보고 파는 거고 반대로 큰 어떤 이벤트가 없는데 시간에 좀 움직인다.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뭐 그냥 부담이 안 되면 비중이 없으면 눌러줄 때도 사는 거고 네. 비중이 좀 그냥 알맞게 있으면 그냥 뭐 관망하는 거고 뭐 그런 거죠. 네. 다스코도 좀 돌려주는 것 같고 히림 그 다음에 지금 데모 다지고 있고 유신 좀 올려줬네요. 유신이 재차 이제 200선을 돌파가 나왔고 여기 일단 돌파가 나왔어요. 여기 전고점 돌파가 나왔죠. 그럼 이전 고점이 어디죠? 이전 고점 45,000원대죠. 네. 단번에 돌아설 수 없겠지만 네, 눌러준다 하더라도 뭐 실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바닥을 잘 다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내려준다 하더라도 다시 기간 조정 며칠 보내고 다시 재차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라고 봐집니다. 이거 차트만 보고 말씀드립니다. 재료는 살아있고요. 한미글로벌도 제가 끝까지 매매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시간이 내려가도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여기서 뭐 왔다 갔다 하겠죠. 21선 이탈 전까지 그냥 들고 가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비중. 정확하게 지지가 나올 자리에 지지가 나왔고 추세적으로 돌렸습니다. 그죠? 돌렸기 때문에 일단 상승의 무게를 두고 보자. 그래서 매매를 하신 분이라고 하면 추세 이탈 전 혹은 21선 이탈 전까지 끝까지 들고 간다.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밀생명자원 팜스토리가 좀 번쩍번쩍 하는 부분인데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은 만약 한다고 하면 그냥 여기 매도할 것 같아요. 네, 매도하고 현금 보유할 것 같고요. 밀생명자원을 매매 안 할 것 같고요. 예, 사고 팔고 이 끝자락에 좀 온 느낌이에요. 그래서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매매 대응이 좀 힘든 구간이고요. 네, 별로 지금은 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패밀리 분들에게 좀 관심을 가져보시라고 몇 개 안 되는 바이오 종목들 중에 하나긴 해요. 아이고 랩지 같은 경우에는 가지 못하고 내려왔고요. 저도 뭐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네, 아쉽게도 랩지는 이렇게 내려갔다가 좀 여기서 좀 자리 좀 상황인데 장대 항목 중심에서 지금 이게 서서 조정을 좀 받고 있거든요. 내려주면 저는 추매를 분명히 해도 괜찮은 종목일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좀 일주일 정도 행보하다가 단기 평이 좀 모일 때 그때 또 호재뉴스 한 방 나오면 위에 상방으로 빵 칠 때 그때 7,000원 구간에서 절반 이상은 익절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바이오니아는 미리 설명을 드렸고 지금 보유자 영역이고요. 5일째 상승했기 때문에 신규 매수 불가합니다. 여기 만약에 하신다 하더라도
이전 전고점 돌파할 때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놓쳤어요. 이전에 저 설명을 좀 자주 드리다가 최근에 설명을 못 드렸는데 뭐 돌아서니까 하루 예, 이날 아침에 봤죠? 이날 아침에 이날 봤나요? 이날인가? 어제였나? 예. 전고점 돌파 나와버렸습니다. 그 말하니까 뭐 바로 올라가 버렸거든요. 아침 일찍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가버린 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바이오니아는 제가 끝까지 관심을 가져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캐시코트라도 돌리긴 하는데 더 이상 매매하기가 좀 힘든 위치예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언제 말씀을 좀 드렸냐면 이때였죠. 이때. 예, 이때 좀 이때 설명드리고 2월달 설명드리고 포기하지 마시고 비중 확대하시고 매매하시면 끝까지 매매하세요로 했는데 벌써 3,700원까지 올라가 버렸네요. 네, 그래서 좀 잘 갔다 진짜. 그래도 종목은 잘 발굴했는데 네, 수익 극대화를 못했던 실패했던 종목입니다. 아쉽지만 보내주고요. 보내주고 제가 이 종목을 발견한 그 시점은 바로 여기 꼬리를 보고 최대 거래 확인을 하고 여기에서 좀 사봅시다 말씀드렸던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신규 매수할 거는 지금 별로 안 보여요. 예, 없어요. 없고, 나무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만약에 물리신 분이라고 하면 눌러줄 때, 비중을 좀 늘리셔가지고, 평단가를 낮추셔야 되고요. 낮추셔가지고 좀 들고 갔다가 번쩍하면 바로 익절이에요. 네, 익절하시면 좋을 것 같고. 유니온 머터리 이거는 못해요, 지금. 네. 가버렸고. 네. 현대로템은 제가 부담 없는 비중만 11선 기준 매매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1선 기준 매매 하신 분이라고 하면 이제 이번 주 여기 올라가면 매도예요. 네. 여기 폭이 좁죠. 예. 에어리아가 좀 크지 않습니다. 그럼 바로 급등 나오면 바로 익절입니다. 네. 기법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올라가면 익절 한다고요. 그 다음에 11선 떨어지면 매도한다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네. 자, KG 모빌리티 이런 종목은 초보자분들 하지 마세요. 네, 꼬리 위에 꼬리 알 꼬리 난리 부르스인데 이거 대응하기 힘듭니다. 네, 직장인분들 쳐다보지 마시고요. 알루코 가버렸네. 알루코하고 이제 그 이구산업, 네, 구리 종목인데 지금은 좀 힘들어요. 지금은 고수 영역을 들어갔기 때문에 관심 갖지 마시고요. 이구산업이 쭉 조정 받으면 그때 좀 관심을 가져보세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고 알루코도 이구산업이고 모두 우리가 아는 종목입니다. 그렇죠? 차트가 진짜 애매하다. 이거. 네, 이상합니다. 네. 알루코 안 하겠습니다. 설명 못 드리겠다. 로봇주는 포기하지 마세요. 네, 로봇주는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좀 모여있죠. 그러면 돈이 조금 있다, 로봇주 하고 싶다면 여기서 조금 사보는 거예요. 사보고 저음이 떨어진다. 떨어지면 추매를 하고요. 올라간다, 그럼 바로 파는 거고요. 유로메카 같은 경우에도 제가 1차 매수권 정도 두 번 나누어서 설명드렸는데 사고요. 많이 떨어지면 저 손절 안 할 거예요. 이거는 손절 안 하고 좀 기다릴 겁니다. 기다리고 올라가면 익절하고요. 네. 저기 21선 조금만 익절하고 빠질 수도 있겠다. 네. 일단 제가 이 부분은 패밀리 분들에게 말씀을 좀 따로 드리겠습니다. 장중에 장 초반 혹은 점심 혹은 장 끝나기 전에 한 번씩 제가 확인하면서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 비슷한 차트, 또 비슷한 섹터에 있는 것이 있다고 하시면 한미글로벌 많이 갔네. 그죠? 예. 이거 어제 패밀리 분들에게 말씀드린 종목이에요. 예, 이거 차트 추세선 보고 매매하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네. 한미글로벌은 날아갔네. 예. 수급이 깡패네. 수급이 너무 좋았네요. 예. 어제 설명드린 종목이고, 반도체 쪽은 제가 한미글로벌하고, 그 다음에 미래반도체 꺾였기 때문에 관심권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주성엔지니어링도 끝까지 연말까지 보시라고 했죠. 3개 말씀드렸습니다. 토탈 4개긴 한데 3개 정도만. 한미 반도체, 미래 반도체, 주성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덤으로 한 개만 더 반도체 쪽에 본다고 하면 KC까지겠죠. KC. 예, 전력 반도체 쪽. 매매를 우리가 참 열심히 했었던 오래전부터 그런 섹터에 반도체 쪽 잘 모르니까 대표 종목만 몇 가지만 보는 부분입니다.
자, 한미 반도체도 내일 번쩍 올라가면 절반은 팔아보세요.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심플러 TV였습니다. 네, 푹 쉬십시오.